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손해산소로 근무 중인 이인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직장 유암종, 이 유암종과 관련된 일반암 진단비 보상 사례에 대해서 기사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은 철저히 제 위주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기사겠죠.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5일 날 이제 나온 기사글입니다. 화면이 좀 잘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맞추면, 이렇게 좀 맞네요. 자, 직장유암종 수령보험금 차이가 크다. 심사 청구 시 주의해야 불이익이 방지된다. 라는 기사글이 2021년 7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암종도 진료기관, 의료기관마다 진단 코드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소외감만 받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일반암을 받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중대한 암 진단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 결과가 들쑥날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왜 이런 어떤 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직장 유암종 자체가 이 D12.8 또는 D37.5 또 어떤 데서는 C20과 같이 코드가 각각 제각각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형태학적 분류 한 가지와 진단 코드 한 가지,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되는데 병리학적 진단 코드를 놓고 일반 그 주치의 선생님들이 코드를 달리 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코드가 제각각입니까? 물어보면은 보통 유암종은 악성도가 낮죠.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항암 치료 없이 내시경적으로 점막 절제술만 하고 나면 사실 뭐 추적 관찰을 한다고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재발하시는 케이스를 딱 한 케이스 봤습니다. 탤런트 윤영빈 씨가 재발이 됐었는데 그건 정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뉴스에 나올 만큼 재발이 흔치 않다. 사실 재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재발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나면 항암 치료라든가 암 관련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게 C코드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 그 주치의 선생님 면담을 통해 가지고 C20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암 코드가 나가냐, 항암 치료도 안 하는데 이건 사기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치료의학에서 말하는 암과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험약관상 암은 병리학과 그 다음에 주치 소견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병리학과는 저희가 외래 진료를 받는 과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종양을 떼게 되면 그 종양을 병리과에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이 병리 결과를 다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주치의 선생님이 진단서를 발행하게 되죠. 그럼 이때 병리학과에서는 사실 이게 뭐 C코드다 D코드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행동 양식, 형태학적 분류로 봤을 때 행동 양식이 악성이다 아니다 정도만 이제 표시가 되고, 주치의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어떤 유암종은 C다 D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약관상 암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치할 경우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병리과에서는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악성이라 할지라도 주치의 선생님이 D37.5 경계성 종양, 어떤 경우에는 D12.8 그냥 양성 종양, 양성 신생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암 진단비가 지급이 안 되고 소외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소외감조차도 지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2021년도에도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웰 디프런티에이티드라고 하는 게 잘 분화된 유암종, NET 이라고 해가지고 유암종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도 하죠. 그레이드 1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D12.8 D37.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받아가지고 C20으로 자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문 진행해가지고 뭐 청구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좀 사실 좀 요즘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이 컨텐츠 올리려고 하니까 이 게으름병에 도져가지고 많이 올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C20이라고 하는 코드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C20 코드를 받고 병력적으로 이게 형태학적으로 악성에 해당된다 라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보통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또는 중대한 암이 맞다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같이 발송을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받은 다음에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경계성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대장 점막내암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유암종이 점막내암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C20이라고 하는 진단 코드 변경도 저도 제가 자문을 별도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검사지와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자문해 주시는 병리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글에다가 언급을 했던 내용은 보통 유암종 자체가 뭐 2mm, 3mm, 5mm 이렇게 1cm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사실 계속 소화기 학회에서도 얘는 C20이 아니라 D코드가 맞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웬만해서는 경계성 경향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사글 맨 마지막 글 읽어보시면 수원에 있는 이윤석 손해장사는 유암종의 경우 1차부터 8차까지 한국표준질병3인분류가 개정되어 오면서 형태학적 분류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에 가입한 시점과 진단을 받은 시점 중 어떤 시점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지부터 결정하고 병리학적 진단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요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직장 유암종에 대해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자문이라든가 그런데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공짜로 적어주시는 아닐 테니까 자문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합니다. 제가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은 어차피 부담하시는 게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사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길래 소개글 올리고자 컨텐츠 올리게 됐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컨텐츠 밑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여기 밑에 클릭해 주시면 상담 신청이 있고요. 여기를 상담 신청을 꼭 눌러 주시면 여기 이렇게 무료 상담 신청 폼이 뜨고 제출하게 눌러 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선생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1661-6585로 가는 대표 번호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